다음은 주택과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현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엄기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 정치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주택과 조직은 4개 팀 21명으로 주택행정팀은 주택건설 사업 및 공동주택 허가 업무를, 공동주택 감사팀은 공동주택 감사 및 관리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주거복지팀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및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건축물 관리팀은 건축물 대장, 건축물 안전 및 해체 멸시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 2023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로 먼저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부분입니다. 양질의 주거 공급을 위하여 건축 심의 2건, 골조공사 품질검사 13곳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사전 컨설팅 및 기획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 환경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3쪽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정비 부분입니다. 주택개량 25호, 빈집 정비 60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 향상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계약 원가 자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하여 규모 및 견적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입니다. 8월 말 기준 16개 신청단지에 대하여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향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서비스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최근 무료 전자투표 서비스 보편화로 대다수 단지가 유료 서비스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여 2024년 일몰 사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입니다. 3개월 이상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9가구가 신청하였으며 6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자 개인의 주택 선호 요소가 다양하여 입주할 주택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주택 알선과 대상자들 간의 커뮤니티 조성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거실태 조사 및 주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가구의 주거실태, 환경, 주거부담 등을 권역별, 계층별, 성별에 따라 조사하는 연구 용역으로 총 예산 1억 6,500만 원으로 용역기간 23년 3월 17일부터 24년 1월 10일까지이며, 표본 규모 총 3,000가구에 대하여 현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3년 9월 말 기준 연구 용역 공정률 60% 진행 중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안성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지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건축물 해체 계획서 서식화입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려는 민원인은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작성 내용이 방대하여 대행업체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체 계획서를 서식화하여 민원인 서류 작성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체 계획서 서식화로 건축물 해체 신고 26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공정별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 예정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 공동주택단지 컨설팅 종합감사입니다. 상반기 정기감사 2개 단지, 기획감사 1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정기감사 2개 단지, 기획감사 1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조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민 교육 및 관리 주체를 컨설팅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는 14회, 언택트 컨설팅 서비스는 1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는 10회, 언택트 컨설팅 서비스는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조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이 휴게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휴게권 보장 및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6개 단지 11개소를 선정하여 9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조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공용부분 시설 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총 16개 공동주택 단지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580만 2천 원입니다. 8월 말 기준 8개 단지가 사업 완료하였고 8개 단지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알림 서비스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사항 및 법률 개정 내용, 임대 의무 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등을 공문 또는 문자 발송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2023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에 482명에게 의무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월부터 8월까지 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통보를 83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91억 8,777만 원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 임차급여는 약 43,320가구에 61억 6,400만 원, 수선유지급여는 60가구에 4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3월 사무공간 임대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8월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의 넓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 우리시 배정 사업량은 45개 동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31개 동을 선정하였으며 완료 1개 동, 포기 1개 동, 진행 29개 동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사업비 1억 8천만 원, 사업량 60개 동으로 23년 8월 말 기준 46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개 동은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지정 실태 조사입니다. 2023년 사업 대상 29개 단지 69개 동이며 8월 용역 완료하였고 모두 주의 관찰로 3종 시설물 지정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조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 안전 점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3개 단지 6개 동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 12개 동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기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은 의원님. 네, 정동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18쪽 농촌 빈집 정비 철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B 100%로 지원되는 건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빈집 우선 정비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비하실 때 보상을 좀 하십니까? 저희가 총 예산액은 소유자는 1억 있을 8천만 원이고요. 동당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300이요? 빈집 철거 비용으로. 예. 동당. 그런데 빈집인데 너무 좀 허름해서 살기 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를 철거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그 빈집이고 요양원에 생활하고 계세요. 이제 네. 아무튼 무허가 주택이든 어쨌든 네. 이제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소유주가 있으신데 요양원에 계시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뭐 1년 이상은 당연하게 지금 오랫동안 있어요. 근데 그 집 때문에 소방도로가 필요한데 소방도로가 진행이 못할 경우 이거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보상해주고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혹시? 이제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요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요거 근데 지금 이제 플러스해서, 부장님 예, 말씀하시는 예. 소방도로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면은 도시구역 내 지역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농촌이긴 합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우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경우는 예. 저희가 보상해주고 네. 이렇게 철거하거나 해서 소방도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빈집 철거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본인이 지금 이제 최근의 문제점은 뭐냐면 요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리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A라는 분의 토지에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짓고 거주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뭐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뭐 텄토지라고 하는 거를 받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저희 안성시 지역도 이제 집가 상승, 뭐 개발 수요 등으로 인해서 건물주와 토지주 간의 마찰이 이제 발생되면서 그 건물주들이 자진해서 이 빈집을 정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토지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강화돼 갖고 그런 일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무허가 건물 때문에 무허가 건축 때문에 일부 이제 증축한 거 있지 않습니까? 허가 없이 증축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상가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축하신 것들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라든지 업종 변경해서 들어가야 될 때 그것이 이제 못 들어가게 되고 상가 주인은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임대를 넣을 수가 없겠죠. 근데 단독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민원 사안인데 네. 이게 여러 건물이 이어진 겁니다. 불법 증축이 서로 건물끼리 이어지다 보니까 한쪽이 철거를 다시 해서 제대로 바로 잡고자 해도 옆에 건물 또 옆에 건물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게 이제 하고 건물을 바로 잡고자 하는 쪽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글쎄 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동일한 부지에는 새로운 그 신규의 행정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건축물 대장에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건축물 부지상에다가는 새로운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마냥 인접필지에도 불법이 있다라고 서로 간에 그러면 서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신규 행위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다 하려면 네. 기존에 계신 분들이 좀 예, 이사를 예, 가고 예. 신규로 다 그 엮여진 건물들이 다 신규로 임대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야 서로 협조가 되겠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옆 건물하고 연관이 된다는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어떤 내가 원상복구를 하는데 옆 건물에 피해가 가는 거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그때 서로가 어떤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법으로다가는 그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건물에는 신규 행위는 행정행위는 그런데 제한을 할 이제 수밖에 그 옆 없습니다. 건물이 하는 얘기가 예, 자기네가 이제 서로 엮여져 있으니까 네, 네, 네. 헐어낼 때 네.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잡고자 하시는 건축주도 바로잡기가 이제 그 보상까지 하면서 바로잡아야 되니까 네.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좀 해드려야 되나 하는 부분에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네요. 네. 기존에 하시던 분이 나가시고 새롭게 임대를 하시려고 할 때 예, 예. 그때 처리를 하셔야 되는 방법이 가장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이마트 옆에 49층 힐스테이트가 뭐 신고해야 될 것들 안 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고발 조치를 시행사하고 사업 주체하고 다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주체하고 협동조합 측에서 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추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요번 주까지 협동조합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협동조합 모집한 그 모집서하고 저희 분양 승인 나간 조건하고 비교를 해서 최종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고발 조치한 내용이 뭐에 대한 고발? 고발 조치는 이제 그 당해 부지가 당초에 분양 아파트 부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네네네. 임의로 임대로 다 입주자 모집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또 그 부지를 그러니까 당해 부지는 분양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부지인데 제3의 어떤 협동조합을 모집을 하면서 사업 승인을 받은 필지를 갖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또 위반 사항이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은 고발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협동조합은 설립이 완료된 건가요? 현재는 이제 최종 처리는 다 됐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돼서 이제 조합원을 모집을 예, 하면 예, 되는 예. 건가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예. 조합원 모집은 가능한 거고 어쨌든 이 고발 조치 당한 거는 뭐 과태료 정도 내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법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최대 뭐 2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처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자체별로 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 주의보에 대한 보도 자료도 내시고 네.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안성시도 저희 시도 최초에 그 인지한 순간 네네.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네네. 주의하시라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기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인들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16페이지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이제 지난번에 센터가 오픈했는데
그 어차피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거복지센터를 이제 법에서 위임을 해줘서 그 당시에 저희가 8월 달에 개소식을 할 때 한 경기도에 15, 6번째로 저희가 개소식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향후에 뭐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복지 업무를 보는 실무자 교육, 그다음에 이 취약계층에 대한 그 이제 주거에 대한 그 정보를 몰라서 이주라든지 또 다른 어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유사한 업무가 읍면동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지 못하는 업무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용률은 좀 있나요? 어떻게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오시거나 뭐 네, 저희도 이제 8월 달에 개소식을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하고 있고 이주 계획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텀을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도 좀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좀 더 실속 있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뭐 어차피 저희들이 뭐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개념인데 어차피 복지, 주거 복지 문제 때문에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를 좀 해서 저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만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가동이 잘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홍보 뭐 그 15개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네,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거 실태 조사, 주거 기본 계획을 용역을 좀 발주하셨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발주합니까?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저희 시는 처음이고요. 저희 시의 이 주거복지 업무를 하려면 일단은 저희 시가 우리 시에 맞는 주거 실태를 하려면 실태 조사가 우선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처음이라는 이번에 얘기인가요?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이다.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표본 조사를 한 3천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나와야지만 기초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 실태 조사인데 취약계층만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것도 예. 취약계층이구나. 여기 있구나. 1000가구.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관실원님.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이쪽에 보면 지금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서 지금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건축 심의가 2건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당황지구의 1블럭이 이제 976세대하고 건지지구의 824세대인데 지금 요 건축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당황지구 그거는 어떻게 돼 있지 지금? 네. 주택인정지당 정영태입니다. 지금 건축 심의 2건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그 건지지구 건은 사업 승인 신청이 돼서 지금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황지구 1블럭은요? 당원지구 1블럭은 건축 심의와 사업 승인도 모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인허가는 지금 나는 단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주민분들하고도 협의가 좀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저희 건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이기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이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뭐 당항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공동주택 부지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 그 결정하면서 이루어졌던 상황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도시 계획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에는 공동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주택들도 있죠. 더더군다나 기존 주택들이 있으신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는 이제 일정한 필요에 대한 부분, 또 특히나 이제 조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고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사업 주체 측에서 기반 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분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트 건립하면서 그런 부분 분담, 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타 기반 시설 관련된 거는 같이 분담해서 하는 거고요. 당황 1블록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그 의견 조율을 해서 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전문가들하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제 건축위원회를 이제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것 때문에 오는 뭐라 그럴까요? 혜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황지구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도 이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5블럭, 6블럭 같은 경우 생길 때도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일반 주택 부지에 도시가스 배관 연결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채 생각을 못 하시고 일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주택에서 하실 때도 물론 뭐 건축에 관련돼 있는 주택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보시겠지만 이거에 있어서도 하실 때 다른 과들하고 좀 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저희가 그 사업 승인 처리를 할 때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는 저희 당황지구나 건지지구는 저희 시에서 지구 단위를 해놓은 지역입니다. 개별 입지, 개별 업체들이 지구 단위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구 단위를 할 때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구 단위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기반 시설에 대한 것들은.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민원 사항들이 뭐 1조 조망권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의 개개인의 개개 단지를 갖고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이 더 큰 틀에서 기존에 부락이 있고 마을이 있으면 그 어떤 지구 단위로 인해서 택지 개발로 인해서 기존 부락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아마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한번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다 논의할 사항이라고 한번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주택과가 협소하다라는 건 저도 알고요. 협소한 그 일을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은 안성시에서 계획을 하고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질 않아요. 더더군다나 시의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성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네. 그래서 감가부서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법으로는 될 수 있는 일,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학교 같은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미리 좀 더 생각을 해주셨다면 한 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 협의 요청만 했다면 아마 그 맛있는 분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 통학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협조 요청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네,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인데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혹시 그 빌라나 연립 뭐 같은 얘기인데요.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단지 내 도로 이런 거 포장도 된다고 여기 네네. 써 있는데 예. 그러면 그 빌라나 연립 안에 있는 그 너무 노후돼서 왜 다 그 세멘트 다 일어나갖고 분진 나고 막 이렇게 엉망일 때
그게 가능한 거. 네네,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그 공동주택 관리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부담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자부담 들어갑니다. 근데 자부담이 예, 예. 어렵은 거죠? 이게 단지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단지들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그래서 관리비의 일부를 충당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소규모 단지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부담들이 크게 느끼시고 그런 형 실체입니다. 개선이 안 되잖아요. 소규모 단지들은 300세대 미만 의무적 관리 대상이 안 되는 단지들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신청 건수가 전혀 없네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요거를 해서 했는데요. 작년부터 이 웹이 무료 서비스 앱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굳이 유료를 활용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 예산 저희가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럼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는 다 반납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 비용은.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그 공도 지역하고 이게 그 아파트 지금 신규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신규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공사가 말씀하시는 이제 건가요? 뭐 대출 문제나 아니면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들은 공사를 입주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재가 상승을 하더라도 뭐 입주 일정은 맞춰야 되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아직 분양을 안 한 업체들은 조금 분양을 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혹시 그럼 이런 거 좀 자료 좀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우리 그 공도나 원곡 양성 쪽에 신규로도 혹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신청서나 좀 받은 예. 예. 예, 자료 그게 이제 좀- 저희 부서의 주택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뭐 지구 단위로 하면 예, 도시 예, 예. 정책과 거기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 별도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전국적인 이슈죠. 전세 사기 관련해서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저희 안성시에서도 긴급 지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안성시의 지금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나 아니면 긴급 지원 주택 신청인 이렇게 파악이 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그건 우리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거복지팀장 박 사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성시에 전세 피해 신청 결정 받은 거는 8건이고요. 긴급 지원, 주거 지원한 거는 한 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숫자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저희 안성시는 전체 8건입니다. 총 8개. 예. 그리고 이거- 하나는 진행 중이고요. 네, 이거 예. 관련해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현 주택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